자, 아까 답변 개수 요거 표시할 때 설명 하나 안 드린 게 있어가지고 요거 잠깐만 추가 설명 한번 드리고 진행을 바로 할게요. 시간 좀 더 드릴게요. 퀘스천 앤서 리포지터리 테스트 보면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퀘스천 조회 가능하고 퀘스천으로부터 관련된 답변들 조회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걸 하게 되면 어떤 쿼리가 발생한다? 요 쿼리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요런 식으로 발생을 하는데 그 다음에 퀘스천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앤서도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질문이 몇 개죠? 질문이 현재 2개. 그죠? 그러면 답변도 현재 2개죠. 그죠? 그러니까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2개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답변이 몇 개 달렸는지는 원래는 뭐였어요? 클릭해봐야지만 알 수 있었잖아요. 그죠? 클릭해봐야지만. 그래서 클릭하지도 않고 보여줬던 게 바로 뭐다? 위에 보면 요 코드라는 거죠. 요거. 그러니까 요 코드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클릭하지도 않고도, 그러니까 클릭하지 않고도 답변을 보여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요거. 그렇죠? 그래서 요거 텍스트 엔저는 뭐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요거는 그냥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치트시트 들어가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트스트랩. 그 다음에 리스트 사이즈, 요걸 조금 덜 설명드려가지고 좀 더 깊게 설명드리면, 얘는 어레이 리스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의 사이즈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이즈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보다 크다. 그러면 0보다 크다고 하면 요걸 렌더링 해주는 거예요. 요 녀석을. 그렇잖아요. 답변이 없으면 굳이 표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질문 옆에 몇 개가 있는지 표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요거를 컨트롤 U 눌러보면, 자, 얘 같은 경우 답변이 없죠? 그죠? 그럼 답변이 없으면 지금 얘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이 있으면 지금 여기 이제 요 텍스트 렌저 요게 표시가 되지만, 답변이 없기 때문에 요거 옆에 표시가 된다 안 된다? 표시 자체가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왜냐면 이 if 조건문이라는 녀석이 요걸 아예 그려주지도 않아요. 렌더링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최적화를 시켜야 하는데,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 할 때도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코드 짜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프로젝트 할 때 여러분들 UI 구성이 백엔드 개발자한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만 코드를 짜도 충분합니다. 최적화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 로직이 올바른 로직이다. 그러면 최적화하지 마시고 일단 쓰고 넘어가세요. 그냥 다른 부분, 여러분들은 백엔드 개발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높은 그 기능을 구현하는 데 집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현을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언제 고치냐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사이트가 느리다, 그죠? 느리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쿼리 DSL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배울 거거든요. 쿼리 DSL.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JP랑 쿼리를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짜는 걸 배우는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스프링 데이터 JPA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요 JPA로 감당이 안 되는 거는 이제 요걸 쓰는 거예요. 조금씩 가져다 쓰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드 프로젝트나 뭐 토이 프로젝트를 한다 했을 때 처음부터 최적화를 염두로 해서 로직을 짜면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은 기능 구현에 먼저 해. 기능 구현. 돌아가게끔 코드를 구현해라. 아시겠지만 이 로직도 지금 이걸 어딨어? 요거 구현하기 위해서 쓴 거잖아요. 요거 그죠? 그러면 요거 뭐 실행하는데 쿼리가 몇 개 실행되냐?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몇 개 있는지를 지금 알아본 거죠, 얘가.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그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이 2개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n+1 로직이라고 합니다. 왜 n+1 로직이랄까요? 자, 예를 들어서 게시물의 개수가 10개래요. 10개. 그러면 10개면 여기서 반복문 돌겠죠? 그죠? 페이징. 게시물 10개라 했을 때. 그러니까 이치가 반복문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여기 보시면 앤서 리스트 보이죠? 자, 얘를 하는 거예요, 얘. 그죠? 근데 얘는 앤서 리스트 같은 경우는 패치 타입이 뭐라 했죠? 레이즈라 했죠. 그죠? 레이즈이기 때문에 쿼리를 2번 실행시킨다 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패치 타입을 이거로 바꾸게 되면 레프트 조인 해가지고 조인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고, 레이즈로 하게 되면 질문 가져오고 그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따로 가져왔잖아요. 그죠? 어떤 쿼리가 실행이 됐었어요? 우리가 기존에 얘를 다시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면, 자 보이시나요? 질문에 대한 쿼리 따로 실행되고 답변에 대한 쿼리 따로 실행된다 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쿼리가 3개 들어가요. 두 개의 항목을 출력하기 위해서 3번의 쿼리가 실립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n+1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시물, 즉 100개의 리스트를 가져오려면 101번의 쿼리를 날려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쿼리는 뭐예요? 뭘 실행하는 걸까요? 그냥 리스트 자체 가져오는 거. 리스트 자체 가져오기라는 건 뭐예요? 셀렉트 from. 자, 요 쿼리 실행하는 거고요. 전체 리스트를 가져오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요거 실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앤서 가져오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총 3번의 쿼리가 실행된 거죠. 그렇죠? 요거 실행되고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n개의 리스트 항목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n+1번의 쿼리를 날려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n+1 문제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은 최적화를 하지 마세요. 구현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관련해서 문제가 브라우저가 느리다? 그럼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최적화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누락을 해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됐습니다.